2012년 8월 25일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곳은 남한강 여주보입니다. 내려갔거든. 근데 어디 갔는지 몰라. 그래 한 사람은 이 다리 밑에 있지. 거기 걸터 있고 한 사람은. 수문위에 앉아있는 한 사람. 거센 물살 때문에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요. 다행히 목숨을 건진 수문위의 남자. 그런데 사고 당시 동행이 있었습니다. 강물 속으로 사라진 사람은 총 3명. 한 명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두 사람은 결국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남한강.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고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는 바람에 떠내려간 거지, 떠내려간 거. 옆에서 그 사대로 직구해도 소용이 없어. 물발이 달리는 상태에서는 둘이 진다고까지 물이 이렇게 수없이 내려가는데 그까지 노를 져갖고 가생이는 나올 수가 있어 없지. 평소와 다름없이 고기를 잡기 위해 남한강에 어선을 띄운 네 사람. 하지만 모터가 고장나면서 배는 강 한가운데서 멈춰버립니다. 결국 수문 주변에 거친 물살은 순식간에 배를 삼켜버렸는데요. 그런데 이번 인명사고 예상치 못한 사고는 아니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보 없을 때는 까지 떠내려가도 배가 고장나도 가색이 다 안 되는데 지금 보가 세기가 생기는 바람에 저기서 떨어지면 무조건 가잖아. 물을 뺐다 늙었다 이렇게 하고 안전장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이 불안해갖고 못 잡는 거라고. 남한강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등록된 어민들은 총 89명으로 한 달에 20일 이상 이곳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보는 죽음과 공포의 구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로 강 곳곳에 16개의 대형보를 만들었는데요. 둑을 쌓아 강물의 양을 조절해 홍수와 가뭄 피해를 줄이는 건 물론 수자원까지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인명사고가 발생한 여주보는 수문이 가장 많은 초대형 보로 지난 2009년 공사를 시작해 올해 완공된 남한강의 대표보입니다. 먼저도 하나 떠내려가서 죽었지. 2010년 여주보의 보트 전복 사고를 비롯해 육군 장병들 사망 사고까지 합한다면 불과 2년 동안 7명이 남한강의 보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는 이 백사장도 있고요. 물이 완만하게 흐르고 그리고 서서히 깊어집니다, 강이. 공사를 한 이후에는 갑자기 강이 깊어졌고요. 낙차가 3m로 심해지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주 와류가 심한 그런 소용돌이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소용돌이에 사람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지요.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입었음에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건 수문을 열었을 때 발생하는 급류와 와류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주변의 안전장치는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뒤에 보면 사람을 인명 구호할 수 있는 구명 튜브도 있고요. 저 위에는 부표도 있고요. 이쪽에서는 순시선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고 당시에는 순시선도 없었고요. 이 부표도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구명 부표는 실제는 던진다 하더라도 강 중간까지도 가지 않고요. 요 밑에 몇 미터까지밖에 안 가게 됩니다. 사고가 난 8월 25일 순시선이 물 밖에 나와 있었던 이유는 바로 태풍 볼라벤의 상륙이 예고되자 떠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순시선, 위기 상황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분통이 터집니다. 이거 우리 앞으로도 지금 89명이라는 어민이 있는데 누가 사고 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누가 기관 고장이 나더라도 그거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무슨 로프라든가 뭘 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를 하고 구조를 요청하면 금방 구조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무방비 상태니까 그냥 고장이 나도 사람이 보고선에도 쫓아가지도 못했고 참 에러가 많습니다, 그게. 여주보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수전공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 사고 저희 수자공사 직원이 그 기자분들하고 인터뷰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경고 표시랑 부표 같은 거 다 설치돼 있고 안전 표지판 다 설치돼 있고 그 부표라는 거는
그냥 경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경고죠. 그렇죠. 눈을 보고 이제 여기 더 이상 진입하면 위험하다. 이런 경고 표시죠. 이용자의 주의가 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고 날 때 사고 원인을 어떤 핑계거리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물이 깊어지거나 바람이 부거나 물살이 세거나 하면 스스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면 안 되겠죠. 이미 보가 만들어진 거 저거를 할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범인들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곳이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 관리 주체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의도 시점부와 의도 최종 지점까지를 가로질러서 보도 포함되고 일부 하천도 포함되죠. 거기는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곳을 벗어나는 저기 하천 구역은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둔치 지역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지자체,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가 같은 강을 놓고 나눠서 관리하다 보니 시간을 다투는 긴급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빠른 대응이 부족한 건데요. 국토부는 그 수자원공사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권을 이양을 했는데 수자원공사법에 따르면은 하천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애매하게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향후 어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어떤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남한강의 보.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안전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잡아 이러지 그럼 뭐 직업이 없는 데는 안 잡아? 아니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고 바다에서 배 갖고 있는 놈이 죽을까봐 고기 안 잡으러 댕겨? 먹고 살려면 잡아야지. 관련 법령의 개정이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탐조 등과 안전 차단줄을 설치하고 24시간 감시 구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